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정말 많은 언론인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만희 국회의원님, 그리고 인요한 우리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 그리고 좀 전에 입당을 하면서 우리 당 대표 권영세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 권성동 원내대표님, 이양수 사무총장님 뵙고 입당 원서 쓰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또 기자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했습니다. 탄핵은 헌정 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또다시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추운 겨울날 광장에서 싸워온 많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서 낙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시 싸워서 승리합시다.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함께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탄핵을 둘러싸고 정쟁이 격화되면서 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입니다. 폐허 위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산골짜기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깃발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저 김문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는 한때 혁명을 통해 노동자와 빈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본주의는 실패할 것이라 믿었지만 시장 경제는 역동적으로 발전했고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제 나이 40살이 되어서야 공산국가들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혁명가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현실 정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새로운 꿈을 키웠습니다. 1994년 집권 여당에 입당한 이래 3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2022년 이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앞장섰습니다. 120만 평에 이르는 세계 제1의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를 유치했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 시스템을 완성하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GTX를 건설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과 무한돌봄 사업으로 서민의 삶을 돌봤고 노동약자 보호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살포 포퓰리즘을
경제 살리기로 둔갑시킬 때 저 김문수는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가난과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과 미래를 만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우리는 유능하고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 경쟁, 북핵 위협 등 대외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삼성전자를 유치해 봤고 GTX를 건설해 봤습니다. 제가 나서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김문수가 나서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로 세계 6위권의 글로벌 AI 순위를 미국, 중국과 함께 AI 시대 G3 국가로 올려 세우겠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금융 규제를 혁신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이 살아 숨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 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 혁신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고 균형 발전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도입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다시 개혁해서 아버지 세대의 부담을 청년들에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보조금, 세제 혜택,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여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추고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서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 문제,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상해서 한미동맹을 든든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탄핵 이후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공 스토리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안전을 보장받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렀고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휴전선 이북에는 김씨 세스방조가 사회주의를 채택해서 호전적인 세계 최빈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반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체제 전쟁을 벌이며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 김문수는 일생을 통해 약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일해왔습니다. 제 스스로 깨끗해야 남 앞에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부정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남의 돈을 탐내본 적이 없습니다. 삼선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도지사 재임과 장관직을 지냈지만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4평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맙니다. 세월이 바뀌었는지 요즘은 부패한 정치인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패한 공직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권력을 쥔 정치인들의 부패는 더 엄하게 다루고 도려내야 합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감언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근래에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허물을 벗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저 김문수는 성실하고 순수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의원님. 같이 우리 손잡고 하면. 자, 예. 함께 힘을 합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저 김문수와 함께 뜁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후보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업황 부진이 좀 심하게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건설 분야 공약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실 뜻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전부 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이어가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 부분은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 진행 중인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 위헌이냐 하는 부분은 그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다는 건 아니고 그 방식이나 이런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하신 그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맞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현충원에 하나만 더. 여기 질문 하나만 더 받아주십시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아주십시오. 하나만 더. 예, 네, 장관님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당내에서 강성 보수와 그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좀 앞으로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설 수 있다라는 좀 강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제 홍준표 시장이 우리 장관님을 보고 아랍의 무슨 그 탈레반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우리 시장님은 제가 잘 아는 15대부터 저희 동료고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 홍준표 시장님 말씀은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 저도 그걸 잘 생각해 보기도 하고 평소에 우리가 뭐 가깝게 이런 지내는 관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에 중도 확장성이다 뭐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아온 길을 보시면 저보다도 더 좌와 우와 중도와 이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같이 안아왔고 또 같이 통합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누가 과연 가장 어려운 약자를 보는지 저는 뭐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 1성인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체불임금부터 청산해라. 집에 있는 사람 무조건 25만 원 준다는 그 돈이 만약 국가에 돈이 있다면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한 사람이 아직 자기 일한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이 체불임금부터 국회의원들이 왜 말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표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해서 일을 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해서 일한 돈을 계약을 해서 다 주기로 해놨는데 그 돈 또 안 주는 거. 이거는 왜 우리 국회의원들이 말 안 하고 왜 우리가 이거는 안 갚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왜 25만 원을 줘야 됩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도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오토바이 타는 라이더들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오토바이 타는 사고 나는 사람의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지 교통 신호를 개선한다, 도로를 어떻게 개량한다, 또 이들의 사고 시에는 산재보험에 가입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이라도 줄 수 있겠느냐? 또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한 배달,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신호를 고치고 도로 표지를 어떻게 고치고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지.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우리가 아수사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 약자들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느냐. 이 김문수보다 더 구석구석에 약자들의 삶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서울 지하철을 하루에 700만 명이 탑니다. 그 지하철에 신호판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무슨 역인지 알고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저는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압니다. 고쳐야 됩니다.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많은 어려운 분들을 함께 삶을 살고 그 많은 어려운 분들의 삶을 이해할 때라야만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가 무엇입니까? 중도라는 것은 바로 이 약자를 보살피고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중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약자들을 위해서 과거에는
혁명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더 큰 문제를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당에 그때 입당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입당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다 더 지금 대한민국 이 정도 왔으면은 좀 객관적으로 우리의 역사도 볼 줄 알고 우리의 미래도 객관적으로 설계를 해야지. 그냥 말로만 과격한 주장을 하고 집에 있는 사람 무조건 25만 원 주자 그러면 또 어떤 당에서는 25만 원보다 30만 원 주자 그러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을 다 하고도 자기 일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부터 먼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사람은 돈이 남으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우선 순위를 누가 정하고 어떻게 정하고? 자, 정년 연장 이야기하죠. 이 청년들,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이 정년 연장 해버리면 청년들은 좋아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들어갈 자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면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성장기에 있을 때는 정년을 연장해요. 2012년에 정년을 58세에서 60세 올렸어요. 성장기에는 올려도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나와요. 지금 경제가 오늘 올려도 제로 성장 또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현대자동차도 31조를 미국에 투자하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청년은 노동조합도 없습니다. 노동조합 안에서도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는 누가 들어줍니까?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약자와 청년과 여성과 장애인과 정말 절망하는 쉬었음 청년이 54만 명이 됩니다. 지금. 이들이 왜 쉬고 있는지 이걸 누가 돌보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중도이고 무엇이 복지이고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부터 같이 한번 토론하는 대토론과 대화합의 장이 바로 저는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나 이런 절박한 나라의 상황과 국민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약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정의가 똑바로 서고 부패한 자는 감옥으로 가고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뭐 질문도 더 받아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